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현안과 이슈 분석해드립니다. 오승용 김핀 정책 리서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조국 전 장관의 광주에서의 북콘서트 내용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다고. 네, 많은 분들이 찾아서 아무래도 지금 화제의 중심이고 네. 또 출마 여부, 출마를 하더라도 광주에 출마할 것인가 여러 관심 사안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언론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북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 그러나 진일보한 게 있다면 이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북콘서트 끝난 다음에 이제 5.18 묘지 국립 5.18 민주묘지에 가서 참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 참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5.18 묘지 참배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제법 있습니다. 사실상 신고식 겸 출정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출마에 대해서는 이제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고 다만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네. 서구을이라는 예측도 있었고 네. 근데 정작 이제 아무 얘기가 그쪽에서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다들 궁금해하긴 합니다. 어디를 선택할까? 지금 출마 지역구를 공개하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에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본인이 구속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리스크를 염두에 두면서 여론을 살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선거구에 출마한다 이렇게 밝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광주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 광주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나 영남 지역에 같은 경우는 당선 가능성이나 민주당 분열 프레임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부담이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상 없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호남 지역 광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꿈을 펼쳐볼 수 있는 부담 없이 펼쳐볼 수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음 정치적 수를 놓을 수도 있고 다음 대선까지도 구성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에 관심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용해인 의원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했을 때도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른다면 그때 가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광주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제 피해가는데 이렇게 그 지역의 연고가 없고 또 지역의 정치적인 기반을 그 전부터 이제 수년 동안 해오지 않은 사람들이 광주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역 정가는 그렇게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실제로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 네. 우리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에 기반해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서 지역의 대표로서 국회에 가서 국가 운영에 참여한다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지금까지 이제 예외들이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네.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 그리고 민주당 내 당내 상황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용해인 의원이 광주 출마 여부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금 견제하는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용해인 의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본인도 이렇게 광주 출마 여부를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소득당의 당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서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용해인 의원이 광주에 출마한다라는 것은 결국 개인 자격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사실상 전략공천에 맞먹는 그런 당 중앙당의
어떤 뒷받침을 통해서만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당원 모집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네. 경선에 참여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데 그 카드를 날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용해인 의원을 영입해서 광주에 출마시키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럼 최소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재 영입 케이스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네. 여성 선거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현역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도전자들에게는 네, 네.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용해인 의원 얘기하면서 이제 선거제 얘기했는데 선거제 개편 문제가 지금 또 화두입니다.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탄희 의원도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병립형 안 되고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해서 어떻게든 다양한 의견이 함께 이루어져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연합을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방금처럼 그렇게 분석하시면은 여성 지역구로라든가 전략공천 하지 않는 이상은 용해인 의원은 광주로 오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제 선거제에 대해서 준연동형 이 정도는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 같은데 선거제는 어떻게 할까요? 선거제는 이미 뭐 거의 답이 나와 있고 네. 시기의 문제다 이건. 근데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1대 총선은 2월 달에야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왜 2월 달이냐면 기득권자의 가장 큰 기득권이 뭐냐면 게임의 룰을 최대한 늦게 정하는 겁니다. 그럼 도전자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혹은 자기가 준비하는 지역구가 다른 지역구로 편입되면은 낭패가 되는 거죠. 네. 또 마찬가지로 그 선거제 비례대표 분배 방식도 할당 방식도 네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3당 비례정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허물을 켜는 수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빨리 결정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 밖에 비례 위성정당을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아무튼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또 잠재적으로 이분들이 비례정당으로 진출했을 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경쟁자로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거고 이게 실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준연동형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멋있게 지는 것보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겨야 된다 선거는.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홍익표 원내대표 입을 통해서도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라는 걸 이미 밝힌 상태라고 봅니다. 젖자 싸는 필요 없다. 졌지만 네, 잘 싸웠던 네, 절대 네. 필요 없다. 이제 네. 네. 중요한 건 의석수인 거죠. 무조건 이긴다. 네,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병립형으로 가되 그저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뭐 선거구 획정안을 이제 정개특위에 보냈습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합의되는 게 아니라 외부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획정위원회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그냥 그 제한한 거기 때문에 양당에서 이 획정안을 받을 가능성은 없고 또 그 결과가 공교롭게도 민주당에 다소 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이 당연히 합의를 안 해주겠죠. 그대로 될 가능성은 없고 다시 양당 합의를 통해서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비례대표 할당 방식은 현재의 준연동형 방식에서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가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이제 지역구가 줄어드는 지역들은 그대로 반영을 한다. 다만 이걸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공천을 하게 되면 지역구 줄어드는 것만큼 권역에서 지금은 지역 할당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직능 노동계, 여성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하는데 그렇네. 지역에서 한두 석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지역구 줄어드는 것을 보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큰 불만이 없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한다.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에 다른 소수 정당들이나 이런 정당들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그래서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민주당 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 선거구 획정안 올라간 거 보면 상당히 고무돼 있더라고요. 네. 순천이 갑 불러야 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네.
민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순천 갑을 선거구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순천 자체적으로 갑을로 분리를 하고 여수 갑이 인구 하한선에 이르렀는데 여수 을의 일부를 갑에 떼줘서 현행 2석을 유지하는 대신 서삼석 의원 지역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네, 맞아요. 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네. 어제도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 이거 물어봐야지 했거든요. 네. 어제래. 저기 이전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2석 중에 1석이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왜 감수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천하람, 이정현 다 나오죠 이제. 다 나오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네. 그렇게 되면 동북권 전체의 득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있고 이익이 되는 방향이 있는데 네. 바람직하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획정안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제안일 뿐입니다. 제안일 뿐이다. 네. 마치 확정된 게 전혀 아니에요. 인요한 혁신이가 법적 구속력도 없고. 혁신안을 올렸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헤어질 결심의 단계를 넘어섰다. 선을 넘었네요, 이제. 네, 신당을 만들 결심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신당 창당 쪽에 무게를 두고 관련된 일들도 준비 작업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신당이 민주당에서 나온 신당과 이준석 신당과 또 기존에 있는 거대 양당 이렇게 해서 4당 체제로 갈 수도 있습니까, 총선? 제가 지난번에 네.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죠. 네네. 현재와 같이 그 연기만 피우다가 신당이 나오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진짜 그 연기가 불꽃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것도 3당으로 가는 경우 4당으로 가는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양당 구도로 총선이 치러지지 않을 확률은 매우 높아졌다. 민주당발 신당은 이제 거의 실무 작업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이준석 신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12월 27일에 나온대요. 나온다고 만들 거야. 뭐 지켜보죠. 지켜봐야 된다. 예, 저는 좀 아직까지도 눌러앉을 가능성이 51%. 나올 가능성 49% 쪽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 정말 일주일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마무리 이제 질문인데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민주당발 신당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그 입장이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부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공정한 경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는 계속 던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발 신당에 나오면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호남 지역이야 큰 영향이 없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기준으로 해서 5%포인트 이내의 경합 지역이 50곳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즉 5%면 대략 한 2,000표에서 2,500표 사이인데 그러면은 신당 후보가 나오면 최소한 10,000표 이상은 가져가게 되는데 수도권에서 당락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에게 이 경선, 공정한 경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대표적인 게 인재 영입으로 거론됐던 모 인사 인재 영입 확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특보와 같은 직함을 여론조사 때 쓰지 못하도록 그건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물밑에서 이제 비명계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은 보여줄 거다.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실제로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켜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은
의원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마 선도 탈당해서 먼저 당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서 뭐 합류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승영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